네, 매주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코너죠. 귀로 듣는 상업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정환 상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컨설턴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박태웅의 AI 강의 2026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지금의 인공지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자 박태웅 의장은 3년 연속 AI 도서 1위를 기록한 이 시리즈에서 매년 AI의 흐름을 짚어왔는데요. 음, 2026년 판에서는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우리 문명의 인프라 자체가 되어가는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책 속에 다음에는 최신 AI 미토스에 관한 이야기와 소상공인을 위한 AI 사용법 등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빠른 속도로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 만큼 AI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AI 관련 인기 도서 중에 하나군요. 실제로 이 저자가 좀 예측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맞아떨어진 게 좀 꽤 된다고요. 네, 이 책은 지난 책인 AI 강의 2025에서 내놓은 6가지 예측을 먼저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AI가 운영 체제의 지위를 넘볼 것, GUI가 맥락 인터페이스로 대체될 것, AI가 사상 최초로 함께하는 도구가 될 것, 멀티모달이 기본이 될 것, AI가 작아지고 빨라지고 저렴해질 것, 휴머노이드의 시간이 올 것. 저자는 이 예측이 많이 틀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지금 그 예측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는 것을 책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이제 가져와 주신 책을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보니까요. AI에 대한 특징이나 뭐 작동 방식,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좀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하나가 AI가 운영체제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운영체제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운영 체제가 그 OS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같은 건데 가장 가까운 예가 오픈AI가 챗 GPT 안에 동작하는 앱을 출시한 겁니다. 사용자는 챗 GPT를 떠날 필요 없이 그 안에서 앱을 쓸 수가 있습니다. 결제와 상거래까지 AI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질로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존에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가격, 크기, 주택의 형태를 일일이 선택해야 했다면 네. 이제는 10만 달러 이하로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 보여줘 말하면 됩니다. 여행 예약 플랫폼 부킹닷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말하듯 조건을 말하면 AI가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AI를 사용하다가 AI를 종료하는 게 아니라 AI 서비스 내에서 검색도 하고 다른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흥미로운 또 특징이 AI가 운영체제가 된다는 점이었고요. 또 GUI, 그러니까 수십 년간 컴퓨터 사용의 표준이었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 GUI가 이제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아이콘을 클릭하고 메뉴를 펼치고 버튼을 누르는 그동안 우리가 표준적으로 사용해온 방식인데요. 그런데 AI 등장과 함께 이 방식이 서서히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맥락 인터페이스라는 겁니다. 사용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AI가 맥락으로 파악해 대화처럼 처리해 가는 거죠. 앱을 열고 버튼을 찾는 대신 야, 그거 줘, 그거 그러면 찾아주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다른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C 언어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에만 입력해야 되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AI랑 우리는 거의 지금 사람이랑 대화하는 방식이랑 똑같이 이 자연어를 쓴다는 점에서 AI가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또 느껴집니다. 근데 최근에 심지어는 AI 비용도 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고요. 예, 이 부분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AI 컴퓨팅 비용은 분기마다 30에서 50%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앤드리스 호로위츠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출원 비용이 불과 3년 만에 1000배나 떨어졌습니다. 2021년 11월 챗 GPT의 출원 비용이 100만 토큰당 60달러였다면 2024년 후반에는 이미 0.06달러로 내려왔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의 성능 밀도 증가 법칙인 댄싱 법칙에 따르면 모델의 매개 변수 대비 성능이 약 3개월마다 2배씩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AI는 시간이 갈수록 복리로 작아지고 빨라지고 싸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책에는 AI 안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AI 안경이라는 건 좀 또 낯선 개념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자, 우리가 사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찾을 때마다 켜가지고 봐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경에 있으면 바로 말로 하면 찾아주는 거죠. 음, 근데 이 차세대 플랫폼이 엄청나게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가장 선두주자인데요. 세계 최대 안경 회사 에슬로티 룩소티카와
손잡고 두 가지 모델을 출시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미국 주요 매장의 재고가 며칠 만에 모두 품절됐고 예약도 가득 찼습니다. 알리바바도 AI 안경을 내놓았는데요. 자사 AI 모델 Q1과 연동하는 쿼크 AI 안경 2종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는 렌즈가 OLED 디스플레이라 정보를 직접 렌즈에 띄울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 중 상대가 건넨 복잡한 계약서를 안경을 통해 보면서 이 계약의 법적 위험을 정리해줘 라고 속삭이면 안경 렌즈에 정리돼서 뜨는 식입니다. 알리바바 그룹의 부사장은 미래의 모든 안경이 AI 안경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와, 예전에 뭐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제 상상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경에 AI 기능을 탑재를 한 건데 구글과 삼성도 좀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구글도 2025년 5월 구글 I/O 행사에서 안드로이드 안경을 공개했는데요. 특히 한국의 세계적인 안경 브랜드와 손을 잡으며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죠. 삼성도 갤럭시 XR 기반의 헤드셋 갤럭시 XR을 선보였습니다. 저자는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일이 대한민국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뭔가 멋져 보인다고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라는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자부심이 담긴 표현이었습니다. 네. AI가 정말 뭐 1년 사이에도 크게 너무 빠르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속도를 다 따라가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인데요. 책에서 말하는 AI의 혁명 어떤 분야들도 얘기하고 있을까요? 가장 극적인 사례가 알파폴드입니다. 알파폴드 덕분에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리던 단백질 구조 결정이 이제 몇 분 만에 가능해졌습니다. 말라리아 퇴치,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 대응 등 생물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 알파폴드가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캠크로우라는 AI는 거대 언어 모델의 18가지 전문 화학 도구를 통합해 유기물 합성, 신약 개발, 재료 설계 등 다양한 화학 작업을 수행합니다. 사고, 행동, 행동입력 관찰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COT 추론 프로세스를 따르는데 거대 언어 모델을 단순한 텍스트 생성 모델이 아니라 복잡한 화학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실험을 수행하는 과학 조교로 발전시킨 잠재력을 보여줬습니다. 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알파고 만든 그 회사 네. 딥마인드에서 했는데 데이비 허사비스가 이걸로 그 노벨상을 받았어요. 네. AI가 과학 분야에서도 아주 이제 제 기능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였고, 수학에서도 또 대단한 일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 지오메트리 2와 알파 프로트는 수학, 증명, 기하 영역에서 국제 올림피아드 금메달과 은메달급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오픈 AI의 소형 모델 O4 미니는 미국의 고등학교 수학 올림피아인 AIME 2025 시험에 주어진 15개의 문제를 한 번의 시도로 99.5%까지 풀어냈습니다. 상위 0.5% 이내, 즉 최상위권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AI가 함께하는 동료 과학자의 지위에 올라서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단순히 AI가 어떤 도구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파트너라는 의미가 좀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딥 리서치 기능도 언급이 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딥 리서치는 30분 안팎의 시간을 들여 다양하게 자료를 검색하고 깊은 추론을 한 후 10여 페이지의 깊이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이전까지는 조수 비서 역할이었다면 이제 AI는 파트너의 지위에 올라서고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단순히 내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각도에서 자료를 찾고 정리해서 가져다 주는 수준에 이른 겁니다. 예전에는 변호사가 이런 일을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는 음, 이제 바닥에 있는 변호사 수준이 아니라 이제 중견급 이상 되는 변호사 수준의 능력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사고형 좀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제 좀 물리적인 AI, 로봇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 사람과 정말 비슷한 기능을 할 휴머노이드 로봇도 현실화됐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프로토타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대량 생산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현대 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수만 대를 이제 생산을 해서 공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도 2025년 말까지 수천 대의 옵티머스를 테슬라 공장에 도입하고 2026년부터 올해죠. 상업적 판매를 시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휴머노이드 시장은 눈부시게 커지고 있는데 2030년대 60억 달러 크기가 된 다음 매년 음, 55%씩 성장해 2035년에는 510억 달러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과학자들이 꿈꾸던 정말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이 휴머노이드 시장이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군요.
구글의 제미나이 로보틱스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구글의 접근은 지금까지 휴머노이드 업계에서 해오던 것과 다릅니다. 이 로봇은 범용입니다. 형태와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로봇이 환경을 인식하고 추론하며 도구를 활용하고 인간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전까지 로봇은 공장에서 물건을 운반하거나 컵에 물을 따르는 것처럼 특정 동작을 하나씩 익혔습니다. 반면 제미나이 로보틱스는 훈련받지 않는 환경과 대상에 대해서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AI가 읽은 세계가 아니라 겪은 세계로부터 배우는 전환, 즉 학습에서 체험으로의 전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이제 다큐를 보니까 중국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AI 기술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제 방송 전에 작가님도 그거 보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이제 경쟁하는 양상이 굉장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전 세계 16대 휴머노이드 제조업체를 소개했는데 미국이 5개, 중국이 8개입니다. 중국이 3개가 더 많습니다. 중국은 공급망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합니다. 전자, 전기차, 배터리, 액추에이터 등 모든 영역의 경쟁력이 갖춘 풍부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25년도에 이미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미국은 소프트웨어에서 앞서지만 제조 기반이 부족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누가 이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지만 휴머노이드는 결국 AI로 움직이는데 AI가 이제 겨우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로봇을 훈련시켜서 내놓고요. 네. 중국은 망가지거나 말거나 그냥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 거기서 데이터를 쌓아서 다시 또 만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중국은 부품이 풍부하니까 그걸 만드는 시간에 차라리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중국은 뭔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기 전에 실제로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실험하고 발전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사람과의 관계도 가장 중요하잖아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AI를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직접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카페를 하시는 분이라면 매장 사진을 찍고 챗GPT에 이 사진을 멋있는 광고 포스터로 만들어 줄래라고 하면 몇 초 만에 전문가 디자인의 수준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네. 비용은 0원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플로우라고 해서 구글에서 있는 공짜 동영상 화해 주는 게 있어요. 네. 15초까지 전문 광고 영상이 무료로 만들어집니다. 심지어 자막도 AI가 자동으로 달아줍니다. 예전에는 영상 제작팀에다 수백만 원을 줘야지 이게 음, 가능했지만 지금은 5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각종 SNS에 올리시면 돼요. 여기서 지역 기반 광고를 키면 됩니다. 당신이 있는 지역에서 반경 1에서 3km 안에 있는 사람들만 타겟할 수도 있어요. 비용은 하루에 10,000원, 한 달에 3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지역 고객들이 당신의 가게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이 이 과정에 남기는 모든 데이터가 어떤 광고가 먹혔는지, 어떤 시간대 누구한테 먹혔는지를 다 자료로 잘 놔둬야 돼요. 어, 그래 다음에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결국 나중에 AI를 발전하는데 학습 자료가 됩니다. 네. 실제로 광고에 AI 실제로 많이 좀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이 챗GPT나 지금 나오는 AI의 특징이 그런 그림, 그림 그리는 게 굉장히 사진을 잘 만든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가게 운영에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AI를 통해서 만든 광고들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 전에 사진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좋아요가 하나도 안 붙고 사람들이 잘 안 봤어요. 근데 네.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올리니까 좋아요가 10,000개가 넘게 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만들거나 사진을 만들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음. 좋아요도 눌러주고 홍보 효과가 더 큽니다. 네,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를 좋아하는지 이미 데이터가 풍부하기 때문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주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서 과학계 운영에 활용하라 이런 조언을 주셨는데 이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고객 분석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매출 데이터를 AI에게 주면서 패턴을 찾는 거죠. 목요일 오후 3시에는 무슨 상품이 팔리는가, 음, 어떤 고객이 자주 오는가 이런 식으로요. 또 재고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타이밍에 맞춰 프로모션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 카피도 써주는데 우리 식당의 신메뉴를 인스타그램용 홍보 글로 써줄래 이렇게 하면은 재미있고 감정적으로 20대 여성이 클릭하고 싶을 만큼이라고 해서 써줍니다.
이제 SNS 마케팅 전문가를 고용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네, 정말 뭐 그 분야의 실무를 몇 년 일한 사람의 수준인 건데요. 실제로 AI 이 기업에 도입이 되고 신규 채용이 굉장히 둔화됐다고 책에 나오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일자리에 대한 걱정, 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앞으로는 최대한 빨리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창업을 많이 해야 되고. 왜냐하면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벤츠가 영국 사람인데 독일로 가가지고 독일에선 산업이 발전하고 영국은 망했다고. 마찬가지. 거기서는 일자리가 훨씬 더 늘어났지만 다른 데는 일자리가 줄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AI를 많이 써서 최대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봐야지 우리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다른 나라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새로운 직업의 빅뱅의 시절에는 우리가 도전하는 수밖에 없고 AI를 많이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자신의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직무를 만들어 보시면 어쩌면 그게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AI의 개념부터 우리의 관계, 또 작업 내용, 방식까지 자세하게 담겨 있는 박태용의 AI 강의 2026을 소상공인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오,